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방송 주제는요, 세대합가입니다. 세대합가. 그래서 세대합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세대합가 조심조심 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합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칠판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다시 본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전에 세대 열람 내역서입니다.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보시니까요, 이게 세대 합가, 세대 합가가 있으면요, 세대 분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이 집에 세대주가 갑이고요. 세대원 하니까 부인이겠죠, 그죠? 세대원이 이제 을로 되어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집에서 살다가 남편이 직장 관계라가 다른 타지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의하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그 뒤에, 즉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액을 반환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단독으로 본인 혼자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말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중이에요. 계약기간 중이라면요,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야지만 보증금 반환해 준단 말이죠. 나아가서 또 계약기간 중이라면요, 임차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불가합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요, 집주인의 동의하에서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인 입장이라면요, 가능하면 이런 자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등기부등본 지저분해진다 해가지고. 자, 어쨌든 계약기간 중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임차권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도 못하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른 데로 타지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타지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냥 주민등록을 옮겨서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리게 되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대항력을 갖추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주택 임차인한테 있어서는요, 주민등록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사는 가야겠고,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일단 이제 갑과 을 간에 있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요. 우리 세대 분리합시다. 세대 분리해가지고 당신 남편이죠, 그죠? 당신은 이 집에 주민등록 그대로 있고 부인입니다. 내 주민등록 요것만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전입신고할게. 여기다가 이게 부인이 이제 전입신고한다는 거죠, 그죠?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다든지 아니면 계약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집을 내놔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이제 이 집으로 이제 부인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이 집으로 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쭉 긋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을이라는 분이 부인이죠. 부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결국 나중에 남편, 갑이 전입신고한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 뒤에 보니까 갑과 을은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보, 이제 우리 세대를 합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대를 분리하라고, 그죠? 이제 남편이 들어왔으니까 세대를 합쳐가지고 그러면 남편이 세대주가 되고 부인이 어떻게 됩니까? 세대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세대 분리에 의한 세대 합가. 여기 이제 세대 합가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페이지를 달리해서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 이렇듯이 부인입니다. 부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뒤에 보니까 전입신고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남편이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액을 나중에 늦게 받아가지고 이러다 보니 남편이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였어요. 전입신고하고 나서 나중에 또다시 어떤 주민등록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또다시 이제 나중에 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니까 이제 여기 주민등록표상에는
세대주가 남편으로 되고요. 세대원, 그죠? 세대원은 부인으로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요 A라는 저당권이 나중에 이렇듯이 담보권 실행해서 경매 신청을 해버립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 신청을 한다 이랬을 적에 임차인, 이 남편이 임차인입니다. 그죠? 남편이 임차인인데 이 사람 남편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A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남편이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소위 대항력이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인의 주민등록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요, 소멸기준 권리인 A 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오래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두 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두 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하니까 남편이죠. 남편의 임차인의 주민등록입니다. 원래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인의 대항 요건이 뭡니까?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거든요. 주민등록인데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인데, 그런데 임차인의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그죠? 자녀 등 자녀입니다. 잠깐만요. 자녀 등의 가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라는 이 대법원 판결이 두 건이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부인 처잖아, 그죠? 비록 남편의 주민등록이 나중에 전입신고되었다 할지라도 부인의 와이프의 전입신고가 빠르다, 뭐보다 A 저당권, 즉 소멸기준권리보다 빠르다면은 이때는 뭐다,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게 이제 세대학과가 관련된 것이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세대 일남 내역서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보니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했던 작업 일시가 2014년도 12월 달에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 물건 이미 낙찰된 사건입니다. 근데 보니까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를 우리는 항상 이게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주거형 부동산에 입찰 하실 적에는. 동사무소, 내가 사는 동사무소 가서 발급 신청해도 됩니다. 물건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서초구 방배 본동에 산다고 방배 본동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경매 정보지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신분증도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분증도 같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게 명모시가 있고요. 글씨가 좀 희미하죠, 그죠? 윤모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경매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가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반 뚝 자릅니다. 뚝 잘라요. 쭉 자르면 이쪽이 좌측이고 이쪽이 우측이죠, 그죠? 좌우 비교를 합니다. 좌우 비교해가지고 사람이 성씨가 같아요. 그러면 날짜가 요 전입 일자거든요. 여기도 전입 일자 돼 있는데 날짜가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틀려요. 사람이 틀리다. 여기는 명씨고 여기 윤씨잖아요, 그죠? 사람이 틀리다 그러면 날짜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날짜 빠른 게 어디냐? 우측이 빠릅니다. 자, 보십시오. 요건 같은 경우도 2012년 6월 29일로 되어 있거든요. 화면이 좀 희미하게 나옵니다만 2012년 6월 29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좌측에 보니까 2013년 4월 29일입니다. 이랬을 경우는 이분이 부인이고 이분이 남편이더라 그러면요, 처음에는 부인 명의로 세대를 분리해 가지고 부인 혼자서 이 집에 언제 2012년도 6월 29일에 전입신고하였고, 나중에 남편이 언제 전입신고했지? 2013년도 4월 29일에 전입신고한 거예요. 남편의 전입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비교해서 사람이 틀리고 날짜가 틀립니다. 그러면 어떤 걸 기준하지? 항상 우리는 우측을 기준합니다. 우측입니다. 우측을 기준해서 2012년 6월 29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지? 2012년 6월 30일이죠, 그죠?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이길 오전 0시니까 0시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된다 해가지고요, 세대합과 조심조심,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시게 되면요, 그 피같은 입찰보증은 몇백만 몇천만 원 그대로 그냥 몰수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밑에 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또 작업을 표시했습니다. 뭐냐니까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주민등록 세대가 물건지에 전입되어 있을 수 있다.
요 내용은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시게 되면 맨 밑에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예. 물건지에 전입되어 있자, 잠깐만요. 물건지에 전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집원 주소로 된 전입세대 열람을 별도로 확인하자. 우리 현재 보면요, 주민등록상에 보면요, 도로명 주소, 여기 보면 유성구 노은동로 몇 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명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신다 했을 적에는요, 동사무소 가셔가지고요, 도로명 주소별 전입세대 열람 신청도 하시면서 또 집원 주소가 있습니다. 옛날 번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동 몇 번지. 예. 그러니까 집원 주소로 된 전입세대 열람도 이게 분명히 별도로 확인하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통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제가 조금 이따가 경매정보지를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대항 요건입니다.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처죠, 그죠? 처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원심은 2심 판결인데요. 피고가 이제 임차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임차인의 처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서 주민등록을 마친 언제입니까? 1982년도 4월 17일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 즉 아마도 1982년도 아주 오래됐죠, 그죠? 4월 17일 날 전입신고했다면요, 그 이 길인 4월 18일부로 대항력이 발생되고, 그런데 보니까 만약에 그해 5월 18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한 해서 대항력을 갖춘 그런 결과가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대법원 87다카 14 판결 관련된 것이고요. 또 다른 대법원 판결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니까 이제 대법원 87다카 3093호 또는 3094호 판결 내용입니다만은, 먼저 이 사건 내역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81년도 12월 17일 날 해가지고요, 임차인의 동생을 세대주로 했답니다. 이렇게 새로 이제 이사하는 집에,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임차인 본인이 사업상 옛날에 살던 집에서 그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남편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동생을 세대주로 하고요, 임차인의 처 등을 동거인으로, 임차인 동생이 세대주로 돼 있고 그 세대 동거인으로 이제 전입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82년 10월달 한 10개월 후에 말이죠, 임차인이 본건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어쨌든 부인과 남편 어떻든 세대를 다시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세대를 분리를 했고 세대를 합쳤다. 그러고 나서 주민등록 정리는 언제 했지? 그러니까 1983년도 11월 7일 날 임차인을 세대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 정리를 했다. 세대주로 주민등록 정리를 안 한다 손치더라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비록 82년 10월 12일 날 전입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1년 12월 17일 날 전입신고한, 즉 처죠, 그죠? 그 12월 18일 오전 0시 땡 할 때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여기 또 제가 위에 노랗게 표시해놨습니다.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죠. 조금 전에 우리 판결 내용처럼 말이죠.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또 이와 관련된 그 대법원 사건을 경매정보지입니다. 경매 사건을 죄송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밑으로 보시니까 말이죠. 자, 좀 내려보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네. 밑으로 내려와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윤모 씨라는 분은 2억 3,700이 쏘셨다가 변경에 의한 불허가 신청을 하였겠지요. 그리고 또 다서 박모 씨라는 분은 1억 1,600만 원에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 이분 같은 경우 932만 9,600원 입찰 보증은 몰수당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다음 기일날 보니까 아이고 이분은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경매 정보지를 딱 보니까 전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대금 납부를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재경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것입니까? 건 1,000만 원,
930만 원인데 그건 1000만 원 가까이 해당되는 돈을 본인이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100만 원 확 질러버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이분 또 미납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약 한 940만 원 정도 입찰 보전 금액이 적립이 되어 있고, 이분 같은 경우 재경매니까 20%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650만 원에 한 1300만 원 정도, 그죠? 1300만 원 정도 입찰 보전 금액이 이제 적립이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니까 또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순위 매가 허가, 차순위 이분한테도 매가 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 또 대금 납부는 안 하셨네. 그럼 또 1300만 원 또 몰수, 야, 돈 잘 번다, 그죠? 이렇듯이, 남 돈 버는데 우리 경매인들 일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경매 물건의 소유자하고 말이죠. 이 물건 입찰 참여하신 분하고 어떤 인적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단지 난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물건 보고 입찰 들어갔는데, 하니까 한 방에 그냥 940만 원, 1300만 원, 1300만 원 막 떡 싸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떡 싸먹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또 다음 길날 7,800여만 원 누가 쓰다 또 대금 납부 안 하셨네. 아이고, 또 대금 납부 안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6,500만 원에 20%에 얼마입니까? 1,300만 원이죠. 아이고, 얼마입니까? 합이 얼마입니까? 3,900만 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3,900만 원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것도 한 1,000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어떠면 한 4,900만 원 정도가요. 입찰 보증금에서, 몰수된 입찰 보증금에서 이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맨 밑에 보니까 누가, 6,800만 원에 이제 쓰셨네요. 그죠? 6,800만 원에 쓰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대금 납부를 하였다. 그럼 왜 전 사건에 있어서, 이 낙찰자들이, 입찰 보증금 말이지, 그건 1,000만 원, 1,300만 원 짜리를 뭐 포기하면서까지,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었을까? 그 이유를 보자 이겁니다. 이유를 보니까요, 간단합니다. 이유가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 건전한권 해가지고요, 2012년 9월 28일자, 여기 소멸기준 권리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용모시와 명모시 같은 경우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인데 요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전입 날짜 2012년 6월 29일이고 2013년 4월 29일이고 이분이 남편입니다. 남편이고 이분이 이제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이분들이 확정일자도 없어요. 배당 요구도 안 했습니다. 보증금액 얼마다? 1억 8,500만 원입니다. 근데 대항력이 있다 이게. 왜냐면요, 2013년 4월 29일 요걸 기준하게 되면요, 소멸 기준 권리보다 나중이니까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근데 2012년 6월 29일을 기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2년 9월 28일보다도 날짜 빠르죠?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세대 열람 내역서를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좀 화면이 좀 희미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좀 잠깐만요,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분이 남편분이에요. 남편인데 2013년 4월 29일 날 전입신고한 거로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제가 뭐 조금 전에 세대 열람 내역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반뚝 잘라요. 좌, 우 해서 우측을 기준하자. 좌우 사람이 같으면 날짜 같다 그러는데 사람이 틀리죠. 그죠? 좌측에는 명모시고 우측에는 윤모시잖아요. 그럼 사람 틀리면 날짜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짜는 뭐다? 우측 날짜가 빠릅니다. 여기 2012년 6월 2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전입신고한 거예요. 세대 분리해가지고. 그러나 나중에 남편이 다시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더라. 그럼 이때 좌측의 이 날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권리분석 하심에 있어 가지고는 2012년 6월 29일 이때로 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했으니까 6월 30일 오전 0시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뻥 발생된단 말이죠. 2012년 6월 29일입니다. 다시 경매정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요, 2012년 6월 29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건전한권 애가 2012년 9월 28일이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그럼 뭐 얼마입니까? 1억 8,500만 원 낙찰자가 100% 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1억 8,5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1억 8,500만 원을 어쨌든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2억 3,400 왜 썼을까요? 그럼 여기다 쏘고 나서 이분들은 1억 8,500만 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요, 이 금액에 낙찰받고 이분이 대금을 납부했다 손치더라도요, 이분들은요, 배당 절차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1억 8,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본인이 입찰한 금액과 별도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마 이제 불허가를 받아낸 것은 아마도 이제 불허가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보니까 1억 1,600여만 원 썼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1억 8,500에다가요 1억 1,000만 원이라 하죠. 낙찰 금액. 그러면 2억 9,500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2억 9,500인데 아이고 2억 7,200이잖아요. 또 이분 대금 납부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또 보니까 1억 2,100여만 원을 쓰셨네. 그죠? 그럼 또 봐가지고 이거 한 3억 원 가까이 된다고. 여기 또 1억 1,000만 원이니까 건 3억 원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똥볼 차는 거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1,300만 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 재매각이다 보니까 6,530만 원, 6,500만 원, 653만 원인데, 그죠? 정확하게 653만 700원, 3만 700원에 곱하기 2 하니까 한 1,300만 원 좀 나오겠죠, 그죠? 이분도 1,300만 원, 이분도 대금 납부 안 했으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930만 원, 또 어디 있습니까? 이분도 보니까 뭐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뭐 계략적으로 해가지고 한 4,900만 한 5천만 원 가까이가 몰수된 입찰 보증금이라 가지고요. 적립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세대 합가입니다. 세대 합가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전입세대연금 조금 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부러 주소를 좀 삭제했습니다. 뭐 좌우 잘라 간단해요. 복잡한 법원 경우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잠깐만 내 주의를 하게 되면요, 내가 실수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잘라요. 잘라가 좌우 비교해서 사람이 같으면 날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분명히 틀리죠. 여기는 명시, 여기는 윤시잖아요. 그죠? 사람이 틀리면 날짜가 틀려요. 근데 어디가 빠르지? 우측이 빠릅니다. 우측 기준.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기준 할때가 어떻게 합니까? 우측. 그죠? 기준 하지 않습니까? 우측입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또 희미하게 표시된 글씨가 보니까요, 도로명 주소뿐만이 아니고 집원 주소로 된 전입세대연금 같이 발급 받으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아마 영상물은요, 세대 합가와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와 관련된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요, 발음도 제대로 안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